앞으로는 상가 투자 시 정확한 목표 의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표할 수 있는 투자처는 바로 상가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소비 패턴과 소비 심리의 변화로 인해서 상가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근린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다가구 주택들 주변으로 일반적인 상가로 병원이나 약국, 마트, 학원, 미용실 등 동네 상권으로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 소비층으로 동네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주변에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있을 시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가이죠. 아파트의 세대수가 많아야 유리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것보다 입구와 그리고 대로변에 있어야 길거리 유동인구까지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 단지 상가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업종 면에서 독점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근린상가에 비해서 분양가나 매매가가 비싸다라는 점. 그리고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가 있습니다.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역 주변이나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자리를 하기 때문에 입주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까지 많고, 그리고 직장인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도 역시 장점이 있겠는데, 교통이 좋아 지하철과 연결이 되는 좋은 위치와 그리고 유동인구 확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입주민 수요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면적에 비해서 높은 금액과 주변 상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같은 업종의 대형 프랜차이즈가 매장에 들어올 경우에는 경쟁에 밀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역시 노후 대책용으로 꼬마 빌딩으로 은퇴를 앞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 갖는 부동산 투자처이기도 하죠. 바로 이제 주택가나 소도로변에 있어 1층에는 상가가 있고 그 위로는 주택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바로 장점으로는 거주할 수 있으면서도 상가에 대한 월세 또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가를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법상의 상가 부분이 주택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상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복합몰이나 신도시에 들어서는 대형 상권의 상가, 그리고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 상가 등이 있습니다. 바로 테마상가입니다. 자, 장점으로는 저렴한 평당 분양가로 인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또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초기의 상권이 미형성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의 유지에 부담이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다양한 상가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투자할 때는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실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소비자인 바로 구매층들에 대한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세먼지가 초래한 소비 형태 변화를 분석한 미세먼지가 바꾼 소비 형태 변화라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약 230개 업종, 900만여 건의 신용카드 매출 집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 주유소 등 대부분의 업종 매출액이 실제 미세먼지보다 관련 뉴스량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양에 따라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증가하는 업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온라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 유통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면서 전체 유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 2015년도 20대에 불과했던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30대에 돌파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온라인몰이 신선식품에 거의 취급하지 않았는데
쌀, 라면, 물 등 생필품 중심으로 온라인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연 매출 3천억대였던 쿠팡은 메르스 사태 이후로 1조 원대로 돌파하면서 퀀텀 점프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2020년 올해이죠. 대세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편리미엄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편리미엄 언택트 소비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500원에서부터 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가성비보다 편리함을 중요시하는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 서비스가 편의점 업계에서의 새로운 경쟁력이 떠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부진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 배달 서비스 시행 등에 힘입어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풍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언택트 소비와 편리미엄 소비, 앞으로 언택트 소비와 편리미엄 소비 풍조가 확산되고 있어 배달 서비스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로 대형 쇼핑업계에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2020년 2월 13일 오프라인 700개 점포 중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비효율 점포 200개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또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삐에로 쇼핑, 부츠, 일렉트로마트 등 효율이 낮은 점포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통시장의 붕괴는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등 이커머스 급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중저가 체인시어스 백화점, 나니스 뉴욕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구조와 편리미엄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들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도시의 상가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공실 상태를 유지하는 상권과 지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상가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상가의 공실률이 더욱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상가 투자 시 정확한 목표 의식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 상가, 대규모의 복합 쇼핑몰, 그리고 대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상가 등을 투자하기 전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뜨는 업종, 지는 업종 또한 앞으로는 뜨는 업종, 지는 업종도 정확히 구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뜨는 업종에 맞는 상가 내지 호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부동산 TV였습니다.